자, 그리고 돌아와서 코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라는 이벤트로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라는 이벤트부터 출발할 거고요. 자, 위에서부터 또 보겠습니다. 현재 온도를 입력하세요. 읽어주기를 이용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자, 읽어주기를 이용해서 현재 온도를 입력하세요. 온도는 내가 입력해야 되네요. 왜냐면 그때그때 온도가 다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번에는 네, 현재 온도를 입력하세요 라고 말씀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직접 키보드로 입력 받아야 되니까 키보드로 현재 온도를 입력하세요 라고 묻고 기다리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대답을 뭘로 하면 돼요? 현재 기온으로, 현재 기온을 요거에 대답으로 정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래야 우리가 대답을 바로 써도 되지만 현재 기온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넣어 놓으면 좀 더 활용하기가 쉬워서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계절은 얼마로 정하기로 했어요? 처음에 3번 열번호예요. 계절을 3으로 지정한 것은 계절의 봄이 3번부터 출발하더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반복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기 평균 기온이라고 하는 곳에 4번 반복해서 평균 기온을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평균 기온은 다시 또 리스트로 가겠습니다. 리스트의 몇 번째 항목, 평균 기온의 몇 번째 항목에 넣기라고 있어요. 몇 번째 평균 기온의 어떤 값을 평균 기온의 몇 번째 넣기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는데, 어떤 항목을, 자, 요게 이제 우리 평균인데, 아까 제가 주어진 수식에서 10으로 나누어서 썼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계절 변화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의, 지금 여기가 봄이잖아요. 봄에, 여름에,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걸 어떻게 정할 수 있죠? 계절이 정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계절의 값, 현재 기온이 아니라 계절값이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거에 합 있지만 평균, 이렇게 하면 나누기 10을 안 해도 되네요. 자, 다시 한번 요 테이블에 계절값의 평균 이렇게 할게요. 계절값.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계절 변화의 계절값의 평균 이렇게 하시면 기존에 우리가 뭘 어떻게 썼었나요? 계절 테이블 계절 변화의 계절값의 합을 가지고 와서 나누기 10을 했는데 지금 그냥 계절값의 평균을 가지고 와서 그냥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어디에다 넣으시면 돼요? 그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누가 결정해요? 계절값이 3번이었으니까 여기는 이제 첫 번째니까 이거는 수학을 하나 가지고 와야 되겠네요.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계절값이 3번부터 출발하니까 얘는 1번 방부터 넣어주세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렇게 1번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씩 증가시켜줘야 되겠네요. 계절을 1씩 더하기 그러면 계절이 2, 3, 4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중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시키면 체크박스 눌러주시면 23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각각 봄의 평균, 여름의 평균, 가을의 평균, 겨울의 평균. 자, 그래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평균값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이 부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각각 계절값의 평균값으로 해서 정말 맞는지고는 한번 확인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튼 이렇게 실행했을 때 어떤 15도다 이렇게 드시면 요거는 상관없어요. 입력된 거는 우리가 다음에 실행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계절별 이건 항상 동일해야 돼요. 12.34 우리가 지금 전체 1년에 10개의 데이터 1년이 아니라 최근 계절별로 쭉 그러니까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든 거기 때문에 그 데이터 어디에 있는 여기 테이블에 있는 요 데이터죠. 그죠? 2010년부터 19년까지 총 10개 요 데이터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요거의 평균 데이터를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우리 추천받을 거예요. 우리가 입력한 현재 기온을 가지고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흐름에 가셔서 만약 라면 아니면
블럭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뭐라면 아니면, 그죠? 두 번째 뭐뭐라면 아니면, 뭐 이렇게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자, 아까 우리 어떻게 계산했었나요? 예.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대답이 평균 기온보다 크다라면, 대답이 여름의 평균 기온보다 크다면, 그죠? 첫 번째가 여름이었어요. 가겠습니다. 만약에 뭐뭐라면 그런 판단에 가서 크다면 요 블록을 가져다가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온 대답 현재 기온으로 써도 되네요. 그러면 뭐 굳이 대답을 현재 기온으로 안 바꿔도 될 것 같은데 현재 기온 값이 자, 현재 기온이 현재 대답으로부터 들어왔으니까 뭐 현재 기온 쓰셔도 되고 대답을 써도 상관없네요. 자, 요 값이 누구보다 네. 데이터 분석한 우리가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리스트의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 이렇게 갖고 와도 돼요. 지금 현재 계절별 평균 기온 가져다 놨으니까 우리가 그걸 갖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의 리스트 계절별 평균 기온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니까 얘는 여름이면 두 번째 값이죠. 항상 계절별 기온 평균 그 값의 두 번째 값이 항상 정해진 값이에요. 이렇게 가져다 쓰셔도 되고, 자, 같은 값이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시를 했지만, 지금, 누구도 있어요?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썼던 요거. 계절별 연도가 아니라 누구의 여름의 평균값. 자, 이것도 같은 데이터예요. 자, 이제 제가 이 두 가지를 다 꺼내놓는 이유는 프로그램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첫 번째는 요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름의 평균 기온이 더 큽니까? 라면 요걸로 한번 해볼 거예요. 테이블 계절별 기온 변화 여름의 평균값보다 현재 기온값이 더 크다면 자, 이 친구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네, 여기에다가 무더운 여름 기온입니다. 얇은 옷을 추천합니다. 우리 추천 시스템을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 자, 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뭐 이것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으셔도 되고요. 라면 아니면 블럭을 그대로 가져가셔서 자, 이번에도 이제 조건을 만드실 건데 이번에는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걸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라는 블럭을 이용해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네, 평균 기온의 첫 번째 값이 봄이죠. 그죠? 첫 번째 값이 봄입니다. 평균 기온에 여기 들어가는 첫 번째 값이 봄이니까 요걸 하셔도 되죠. 요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누구보다 큽니까? 네, 대답이 요거보다 높다면 자, 그러면 여름을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들 중에서 내가 가지고 온 대답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 대답 넣으셔도 돼요. 현재 기온 넣으셔도 돼요. 어떤 걸 넣어도 상관없으니까 저는 이번에 또 대답을 넣어 볼게요. 자, 그래서 만약에 대답이 계절별 평균 기온의 첫 번째 항목보다 크다면 또는 복사하셔서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번째는 지금 사실 그 길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걸로 바꿔본 거예요. 계절별 평균 기온 두 번째가 여름이죠. 여름보다 5도 빼서 5도를 왜 뺐냐면 자, 여기서 그냥 여름 평균 기온이 아까 얼마였냐면 24도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24.5도 정도가 이제 여름의 평균 기온이 여기서 5도를 빼면 한 19도, 즉 20도를 넘지 않는 도예요. 그래서 20도를 넘지 않는 기온을 만들려고 여기에서 네, 5도를 빼본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좀 선선한 날씨를 계산해 봤더니 20도를 넘지 않는 온도가 좀 죄송합니다. 반대로 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얘가 20도를 넘지 않는 온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요 수식은 가을보다는 봄이 우리 아까 분석된 차트를 봤더니 가을보다는 봄이 조금 더 서늘했어요. 그래서 봄의 기온보다는 높고 그리고 여름으로부터 한 5도 뺀 기온보다 더 높으면 이런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자,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선선한 날씨로 우리가 판단하고 선선한 봄 또는 가을 날씨입니다. 멋을 부려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렇지 않은 나머지들 중에서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겨울인지 아닌지, 겨울이 아니면서 좀 쌀쌀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겨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뭐뭐라면 아니면을 하나만 더 가져다가 만약에 뭐뭐라면 아니면을 하나 더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겨울은 어떻게 판단하시면 될까요?
겨울은 반대로, 예, 요거 하나 가져다 그냥 반대로 쓰면 되겠죠. 아니면 우리 앞에서, 자, 요건 복사해서 요걸 써도 되지만, 네, 여기, 이번에는 요 위에 있는 요 블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요거 가져다가 현재 기온이 작다면 누구보다 겨울에, 예, 겨울이 없나요? 겨울에 평균 기온보다 작다면이라는, 그러면 이제 아주 추운 거죠. 그래서 아주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라고 쓰시면 돼요? 많이 추워요. 두꺼운 옷을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시면 되고, 그럼 그렇지 않은 나머지들은 이제 어떤 케이스예요? 춥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선선하지도 않아요. 덥지도 않아요. 그럼 약간 좀 싸늘한? 예, 그래서 시원한, 좋은 표현으로 시원한 날씨입니다. 네, 날씨, 일교차가 심할 수 있어요. 겉옷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좀 친절하게. 자, 이런 식으로 추천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판단이나 비교 판단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해서 너무 복잡하거나 이런 것보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데이터 분석한 거 가지고 사실 다양하게 복잡한 코딩들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코딩을 해보자라고 네.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떻게 다들 잘 되셨나요? 자, 그럼 이번에 또 한번 여기까지 중간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온도는 예를 들어 봄이다 그러면 한 15도에서 20도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15도가 좀 그런 날씨인가요? 그럼 우리 다른 19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원한 날씨입니다. 일교차가 심할 수 있어요. 정말요? 겉옷을 준비하세요. 네. 현재 온도를 입력하세요. 30도 너무 심한가요? 무더운 여름 기온입니다. 아, 네. 이건 잘 되네요. 추천합니다. 현재 온도를 입력하세요. 그러면 한 1도 한번 해볼까요? 시원한 날씨입니다. 1도도 시원한가요? 일교차가 심할 수 있어요. 혹시 이 평균이 0도군요. 그렇죠. 여기 지금 평균 기온 요거 보셔야 되겠네요. 그죠? 이게 봄, 여름, 가을. 지금 온도가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계절별 평균 온도가 지금 바뀌고 있긴 하네요. 현재 온도를 입력하세요. 네. 마이너스 1도 넣어보겠습니다. 많이 추워요. 두꺼운 옷을 추천합니다. 그러네요. 자, 여기 또 다시 클릭해 보시고 입력하세요. 지금 어디가 나왔냐면 14도. 네, 14도하고 제가 19도가 준비하세요. 네, 봄보다는 12도보다는 높고, 그죠? 12도보다는 높고, 그리고, 14도보다는 낮은 구간이, 여기 구간인데, 이 구간이 지금 검토가 안 되고 있네요. 사실은, 이 구간이 계절별 1번이 맞죠? 1번이 12.34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2번 계절의 평균 기온의 두 번째가 24.5도에서 제가 5만큼을 뺐어요. 그죠? 5만큼 뺀 요 교차값 요거보다 크거나 같고 얘보다 작거나 같은 건데 죄송합니다. 요걸 잘못 썼네요. 요거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교차값 이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엉터리가 되었네요. 그래서 이 사이 값을 이렇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혹시 이런 걸 우리가 디버깅이라고 해요. 모든 케이스를 다 넣어보고 그 케이스 중에서 맞는지 맞지 않는지 중간에 이제 이렇게 틀렸을 경우에 이렇게 찾아내는 것들 우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제가 아까 검토하려고 했던 게 19도예요. 19도. 됐네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아까 우리 11도 이런 거 그쵸? 11도 그래서 지금 11도라면 14도보다 낮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고요. 아니 12도보다 낮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래서 뭐든지 지금 다 검토됐는데 아까 14도에서부터 봄 12도 이상 어디에 19도 이하 여기가 아까 확인 안 됐기 때문에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계절별 옷을 추천하는 여기다 문장도 넣고 싶으시면 문장도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한번 프로젝트를 완성해 봤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체크박스 그리고 흐름 판단 연산 인공지능 기능까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 보았고요. 좀 더 이제 더 기능들을 추가로 활용하시고 싶으시면 이제 제가 심화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각각의 계절별로 겨울에는 두터운 옷을
추천하고 여름에는 얇은 옷을 추천하고 뭐 예를 들면 좀 아까 겉옷을 준비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겉옷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림, 그 다음에 좀 화려하게 뭐 멋을 부려보라고 하는 각각 그림별로 이렇게 두고 왼쪽에 있는 사용자에게 방송하기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아니면 뭐 옷을 추천하는 옷을 화면에 보이도록 이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계절별 귀여운 데이터를 이용해서 옷을 추천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강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가지고 올 수 있는지, 특히 여기서는 이 나라지표 자원을 찾아보고 원하는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를 엑셀을 이용해서 한번 가공이라고 하는, 일종의 편집이긴 하지만 가공이라는 작업을 한번 해봤고요. 이제 우리가 엔트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분석하기 적당한 형태로 이런 가공 작업들이 꼭 필요합니다. 모든 데이터들이 내가 딱 입맛에 맞게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내가 정말 어떤 형태로 이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변형시켜주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변형된 데이터들 이제 어떻게 됐어요? 가지고 와서 변형을 했으면 이제 엔트리에서 직접 데이터들을 차트를 그려보고 완성된 차트를 가지고 블록 코딩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이제 이 활용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다양한 제가 오늘 사용한 방법 이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이 블록 코딩 내용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블록 코딩으로 어떻게 날씨 데이터를 활용하는지 한번 작업을 해봤고요. 오늘 수업 내용도 뭐 어렵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복습하시면서 복습은 필수로 해보시고 이 강의를 계속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셔서 또는 응용을 하셔서 본인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실력이 되니까 꼭 복습과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